자,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 요 놈이 포토샵이에요. 더블 클릭이요. 저희가 사용하는 버전은 CC 2022년도 버전입니다. 왜 23을 안 쓰냐?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 버전은 지금 사춘기라서 버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락가락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2022년 버전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얘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네. 언제까지 과도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오락가락해요. 특히나 나 프리미어 써요. 절대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프리미어에서는 어마어마한 버그가 터져서 글자를 한글을 쓰잖아요. 제 이름을 써요. 그러면 한 글자가 더 써져요. 네. 프리미어 2023년도 현재 업데이트 버전의 버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네. 죽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요. 얘들의 버전에 의미가 있냐? 버전에 딱히 의미는 없고요. 그냥 연도가 갈아 끼면 바뀌어요. 그럼 내가 GTQ 시험을 봐요. 시험장은 버전이 뭐예요? 시험장은 실기를 접수하면 시험장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까지밖에 표기를 안 해요. 정확하게 2017년도 버전인지 18년도 버전인지 19년도인지 23년도 건지 공개를 안 해요. 그럼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버전이 달라서 당황하면 어떻게 해요? 당황할 일은 없어요. 당황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갔는데 한글이에요. 그럼 당황하죠. 어머! 한글이야! 그래서 당황하죠. 그거 빼놓고는 별로 버전 간 차이는 없어요. 포토샵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쬐끔쬐끔 바뀐 건 있더라도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유사해요. 프리미어는 미친듯이 많이 바뀌어요. 왜? 지금 얘가 한참 기능이 업데이트되는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CC 2017년도 버전하고 CC 2023년도 버전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내가 버전을 몇 년을 뻥튀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야 이거?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포토샵은 한 5년쯤 퉁쳐도 그냥 좀 바뀌었나 보네 라든가 똑같네 라든가 요런 분위기로 좀 느껴집니다. 버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요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학원에 있는 컴퓨터는 무조건 리셋됩니다. 컴퓨터를 껐다 키면. 왜 리셋이 되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세팅하고 다음 사람이 세팅하고 이 사람이 세팅하면 열면 맨날 다 틀려요. 그러면 맨날 세팅을 맞추냐고 힘들어요. 그래서 리셋 시킬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 갔을 때 막 뭐가 다르면 어떡하냐? 그래서 리셋하는 방법도 설명드릴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네. 리셋할 거고 리셋되고 있어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에 사용을 안 했대요. 아주 따끈따끈한 버전입니다. 근데 제가 설정값 딱 2개를 바꿔놨어요. 그건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대로 나온 버전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최근에 연 거 있으면 여기에 최근에 당신이 연 게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저희는 뭐를 할 거냐? 새 종이를 만들어서 일단 꺼내고 시작할 거예요. Create New라고 합니다. 새거 클릭. 그럼 단위를 물어봅니다. 단위. 무슨 단위로 할 건데요? 사이즈는 뭘로 할 건데요? 레졸루션, 해상도가 뭔데요? 이런 걸 막 물어봐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 포스트잇이라는 포스트잇에다가 글자를 써요. 근데 내가 포스트잇이요 되게 많아서요 요만한 포스트잇도 있고 이따만한 포스트잇도 있고 요만한 포스트잇이 있어요. 근데 글을 조금 쓸 거라고 생각해서 요만한 포스트잇에다 글자를 쓰고 있는데 어머 넘쳐. 야 다시 이거 찢어. 다시 종이를 여기에다가 써요. 그 쓰다 보니까 어머 나무. 그럼 요걸 찢기도 하고 막 이렇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지정된 사이즈라는 게 좀 있어요. 그걸 꺼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포토샵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사이즈를 할 거냐는 두 개로 갈립니다. 1번, 나는 모르겠고 그냥 포토샵을 해요. 다라는 얘기예요. 2번, 나는 인쇄 디자인을 해요. 라는 걸로 나뉩니다. 1번 유튜브예요. 2번 UI UX 디자인이에요. 는 지금 알려드린 세팅대로 하고요. 인쇄 디자인을 위한 세팅은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네, 나중에. 인쇄 디자인 한번 할 거예요. 포스터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거 디자인 한번 할 건데 그때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왜 다르냐? 다르죠. 인쇄는 인쇄소 가서 종이를 뽑는 거고요. 나머지 디자인은 뭘로 봐요? 모니터로 보죠. 내 핸드폰으로 보고요. 보는 매체가 달라요. 그래서 세팅이 달라요. 그럼 세팅을 어떻게 맞춰줄 거냐? 옆에 단위가 나옵니다. 이 단위가 띠따 많은데 저희는 두 개만 써요. 첫 번째 쓸 거는 픽셀이라는 단위입니다. 픽셀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의 현재 사용하시는 모니터는 가로 사이즈가 1920이고요. 세로 사이즈가 1080이에요. 해상도를 어떻게 하냐? 바탕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해 보면 맨날 여기 써 있죠. 1920에 1080. 나는 우리 집 내가 32인치 모니터 샀다? 이런 거 아니면 대충 집에 내가 27인치 모니터 샀어요. 그것도 이거예요. 사이즈 27인치 32인치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대충 요 사이즈예요. 네. 대충 요 사이즈인데 요걸 해상도라고 합니다. 이게 픽셀이에요. 단위. 여러분들 모니터 얘기하는 거 요게 픽셀이에요. 자, 픽셀이라는 단위는 뭐 할 때 사용하냐? 점 한 개가 1픽셀이에요. 뭔 말이냐? 여러분들 모니터는 가로로 1920개의 점이 찍혀 있다는 거고요. 점점점점점 찍어서 표현한 거예요. 세로로는 1080, 1080개의 점을 찍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 전체 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920에 1080. 그럼 1920에 1080. 그럼 전체 점의 개수가 200만 개 정도 된다라는 거죠. 200만 화소입니다. 이걸 화소라고 해요. 점 개수 몇 개냐? 나 화소라는 단어 알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거죠. 옛날 일적 스마트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도 얼마 안 되지는 했지만 처음에 스마트폰을 경쟁할 때 100만 화소, 200만 화소, 300만 화소 이거 갖다 싸웠거든요. 우리 핸드폰은 100만 화소예요. 점의 개수가 몇 개로 구현됐냐는 거예요. 요즘에 쏙 들어갔어요. 왜? 요즘에는 우스워요. 여러분들 핸드폰은 얼마나 까요? 모니터랑 대보세요. 아유 코딱지만 하네. 그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은요 2000이 넘어요. 가로로 긴 게 2000점의 점의 개수가 2000이 넘고요. 세로로 짧은 거는 좀 짧기 때문에 한 대충 1000개 이하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정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보다 핸드폰이 더 점이 작아요. 점은 절대적인 고정된 사이즈가 존재하지 않아요. 되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의 픽셀은 엄청 작고요. 모니터의 픽셀은 좀 더 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TV도 1920에 1080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네모가 보여요. 어이구 네모 보인다. 보여요. 네, 낮거든요. 네, 해상도 낮아요. 자, 그러면 이 점의 개수라는 건 점의 크기는 상대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를 절대 수치로 표현하는 걸 해상도라고 합니다. 1인치라는 정확하게 재어진 공간 안에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 공간 안에
몇 개의 점이 찍히냐? 이를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해상도라는 값으로 치환하면 그 점이 얼마나인지가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모니터는 해상도가 72예요. 1인치 공간 안에 72개의 점이 찍힙니다. 이를 72 DPI 또는 PPI라고 합니다. 원래 DPI가 맞는데 요즘 지들 마음대로 PPI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은요, 기종에 따라 달라요. 아이폰 다르고요. 그 다음 삼성 거는 저가형하고 비싼 거랑 다르고요. 어머나 화이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 달라요. 뭐의 차이냐? 내 핸드폰 100만원 넘어요. 그럼 대충 200만이 넘어요. 200 DPI가 넘어요. 핸드폰. 나 진짜 비싼 핸드폰이에요. 그래도 300 DPI는 못 넘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이건 못 넘어요. 혹시 나 크레마 이북 리더기 저희 집에가 갖고 있어요. 왜 사는? 혹시 쓰시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북 리더기라고 있어요. 이북 리더기 혹시 구매하신 적 있나요? 30만원이에요. 아무 기능 없고 이북을 애플리케이션 깔아서 이북을 보는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작아요. 30만원이에요. 왜? 얘들이 300dpi에 액정이 진짜 비싼 애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책이요? 책이 300dpi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는 TV는요 다 낮아요. 72보다 낮은 것도 많아요. 얘는 한 20, 30 될라나? 얘는 되게 낮아요. 네, 여러분들 TV는 72가 되게 힘들어요. 모니터보다 화질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이 깨지면 액정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DPI가 높아서 그래요. 어쩐지 내 거는 액정 수리비가 싸더라. 그럼 DPI가 굉장히 낮은 액정이에요. 네,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핸드폰으로는요, 웹툰이나 웹소설을 읽기가 좋아요. 잘 읽혀요. 야, 가까이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DPI가 높아서 책이랑 유사해서 눈이 덜 피곤해서 잘 읽히는 거예요. PC로 보면 그렇게 웹툰이 잘 안 읽혀요. 웹소설이 잘 안 읽혀요. 왜? DPI가 낮아서 점 망점이 커서 읽기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보는 이유가 DPI가 높아요. 핸드폰을 많이 봐도 그렇게 눈이 별로 안 피곤한데 라고 느끼는 이유가 DPI가 높아요.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픽셀이래요. 고픽셀. 그럼 얼마나 사이즈요?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X로 바뀌었죠. 우리 트위터 이름이 X로 바뀌었습니다. 자, 아무튼 걔네들에다가 내가 올릴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요. 야, 그럼 걔들은요, 인스타그램 PC로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핸드폰으로 했을걸요? 페이스북 걔는 좀 PC로 하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대부분 핸드폰으로 하죠. 근데 핸드폰의 해상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그럼 SNS에 내가 올릴 거예요. 사이즈가 대충 얼마나 돼야 되냐? 1000 정도는 돼야 돼. 그래야 올라갔을 때 깨져 보이지 않아요. 야, 핸드폰 코딱지만 한데 여기에 올릴 거 이미지 그냥 작게 만들어 라고 하면 깨져요. 예쁘게 잘 보일 거면 못해도 1000 정도의 사이즈를 줘야 돼요. 세로입니다. 1000 단위 픽셀이에요. 그 다음 해상도 1인치라는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라는 공간 안에 몇 개의 점을 찍을 거냐? 나 인쇄 디자인 할 거예요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다 70입니다. 싹 다 70이에요. 아까 핸드폰 300이라며요. 그거랑 별개예요. 그거랑 딴 얘기예요. 딴 얘기예요. 모든 디자인, 나 인쇄 디자인해요 를 제외하고 전부 다 70입니다. 단위는 픽셀을 사용하고요. 대충 디자인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대충 1000 끄네요. 나 블로그에다 올릴 건데요. 블로그 사이즈 제한 있죠.
꽉 차진 않잖아요. 옆에 남죠. 그러면 대충 어느 사이즈냐? 1000 정도예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나 쇼핑몰에다 올릴 거예요. 상세 설명 페이지예요. 그럼 쇼핑몰도 옆에 남죠. 여백 있죠. 그럼 쇼핑몰에 들어가는 것도 대부분 1000이에요. 이미지 제작할 때 대충 요만한 사이즈로 많이 작업합니다. 칼라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칼라 모드. 칼라 모드는 나 인쇄 디자인해요를 제외하고 싹 다 RGB입니다. 다 RGB예요. 인쇄만 들려요. 걔 혼자 빼놓고 내가 건축을 해요, 뭐를 해요, 다 필요 없어. 다 RGB예요. 네. 그 다음 8비트. 이거 괜히 32비트 아우 높은 게 좋지 라고 하면 컴퓨터 그날 쓸 수 있어요. 8비트. 높여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의 컴퓨터한테 네. 내가 좀 움직일 거면 높으면 뭐가 좋으냐? 뭔가 좋겠죠. 좋은 건 못 봤어요. 컴퓨터 쓰는 거 빼놓고는. 네. 8비트요.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화이트 그대로 두세요. 밑에는 안 건드려요. 그냥 냅둔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건드려져 있을까봐 크레이트 새거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영상 하시는 분들이요. 픽셀 비율을 아실 거예요. 스퀘어 픽셀인지 DVI, NTSC인지 그거는 무조건 스퀘어 픽셀입니다. 요것도 기본값인데 프리미어, 에펙 요걸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수정될 일이 없어요. 다시 수정될 일은 없어요. 크레이트. 제가 화면이요. 글자 크기가 150이에요. 노트북 쓰시는 분들이요. 나 해상도가 1920에 1080인데 이상의 글자가 대빵 커. 얘 때문에 그래요. 노트북이 다 이래요. 세팅. 지금 제가 이렇게 놨어요. 왜 그러냐? 이래야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기가 편해요. 제가 1080으로 하면 화면이 거의 안 보여요. 화면이 거의 안 보여서 보기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요게 글자로 안 나와요. 이거 아마 글자로 오토 셀렉트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글자로 안 나오고 저는 아이콘으로 나와요. 요런 거 약간 달라요.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화면이랑 약간 여러분 화면이랑 저랑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요거는 뭐라고 돼 있을 거예요 라고 웬만하면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걸 제가 설정을 저렇게 해놔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화면은 살짝 이상해 왜 이렇게 얘 거는 커 라고 하는 이유는 크다란 이유는 제가 그걸 150으로 놔서 그래요. 자 일단 포토샵 화면 띄우는 데 성공했고요. 쉬었다가 딱 10분 쉴게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크게 어디 안 가요. 네. 원래 왔다 갔다 잘 하는데 왔다 갔다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포토샵 한글 되어 있는 거를 영어로 바꿀 수가 있나요? 정품으로 구매하셨어요? 어디서 주워 왔어요? 주소 왔어요. 주워 왔으면 한글 영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네. 구글한테 물어보면 구글이 가르쳐줘요. 그거 뭐 파일 하나 지우면 돼요.
아니 얘는 정품 얘기고. 버전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여기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에 가셔서 한글판을 지우면 영어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영어는 깔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패키지가 깔려 있는 거라 그 언어 패키지를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 열려요. 근데 조심하세요. 백업은 떠두세요.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진짜 지웠는데 아예 안 열릴 수도 있어서. 한글로 그냥 쓰셔도 돼요. 시험 접수를 영어로. 아. 네. 예전에는 무조건 다 영어로 썼는데 요즘 그 어도비 라이센스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한글판을 많이 써요. 편해서. 근데 저는 아직도 안 편해요. 너무 영어를 오래 써가지고 네. 한글판 쓰면 어색해. 작사라 못하네.
해서 나갈게요. 다시 혹시나 까먹으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내일 수업 있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제대로 진도 나갈 겁니다. 각 잡고 나갈 거예요. 오늘은 각 안 잡고 안 나가냐? 오늘은 맛배기만 할 거예요. 맛배기. 여기 있는 거 예제도 안 할 걸요? 맛배기만 할 거예요. 예제는 어디에 있냐? 내 컴퓨터가 있어요. 예제 일단 위치 보여드리면 바탕화면에 가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내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801호 공유 폴더. 아니면 여기 아래에 내 컴퓨터를 하나 띄우면 제가 옆에다가 찍어놨어요. 즐겨찾기. 801호 공유 폴더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뭐가 되게 많은데 제가 꼭대기에다가 열심히 별 달아놨어요. 포토샵. 거기에 가시면 이게 예제예요. 예제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왔다리 갔다리 해요. 하다가 예제 더 만들어야지. 그럼 예제 만들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뭐냐?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다 얼르고 멀르고 하는 이상한 애들.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자, 나갈게요. 포토샵. 포토샵이 어떻게 생겼냐? 생긴 것 좀 볼게요. 옆에 요것들이 뭐냐? 도구바예요. 도구바. 툴바라고 합니다. 얘들은 뭐 하는 거냐? 망치, 톱과 같은 연장들이요.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여기 화살표 2개 있어요. 화살표 2개. 걔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얘가 두 줄,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한 줄 이렇게 나타납니다. 꼭 한 두 줄로 봐야 되냐? 그건 아닌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두 줄로 놓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한 줄로 놓으면 이게 너무 길어 설명하기 힘들고 밑에 잘려요. 그래서 저는 두 줄로 할 거예요. 일단은 네, 두 줄로 놓고 하긴 할 거예요. 그래야지 보기 편하거든요. 도구 되게 많아요. 다 안 써요.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요. 기능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이요. 삼성 거 갤럭시 S 시리즈 쓰시는 분들, A 말고요. S 시리즈 쓰시는 분들 아세요? 만약에 글자를 내가 카메라로 찍으면 아래 스캔이라는 글자가 생겨요. 그 스캔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그 글자를 문자로 변형해 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죠? 안 써봤거든요. 몰라도 써요. 핸드폰 쓰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C나 아니면 애플은 잘 몰라요. 제가 애플 안 써봐가지고. 애플은 잘 몰라요. 아무튼 자, 핸드폰에는 접근성이란 기능이 있어요. 애플하고 삼성 S 시리즈에만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애플하고 삼성 핸드폰 둘 다 똑같이 뭐가 있냐? 고명도라는 모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약시자 모드라고도 돼 있고 고명도라는 모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로 해놓으면 글자가 되게 커지고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모든 그래픽이 표현이 됩니다. 시력이 매우 안 좋은 사람 중에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시력이 아주 나빠서 거의 보이는 게 적어요 라고 하는 약시자들을 위한 모드입니다. 그게 탑재가 돼 있어요. 그 다음 접근성이라는 모드에 가보면 뭐가 있냐? 모든 핸드폰의 기능을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모르고도 살았어요. 왜? 안 써도 되거든요. 내가 쓰는 것만 쓰면 되죠. 저는 사실 핸드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 있든 말든 별로 상관없는데 저는 카톡하고 전화만 되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물론 요즘 좀 딴 수업을 하냐고 좀 쓰긴 하는데 잘 신경 안 써요. 스캔 기능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기능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기능이요. 되게 많아요. 물론 저야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얘는 뭐요 얘는 뭐요 라고 외우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제가 디자인할 때는 여기 있는 거 기능의 10분의 1도 안 써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기능의 몇 프로를 쓰고 계십니까? 2%도 안 쓸걸요? 약간 그런 것처럼 다 몰라도 돼요.
뭔 얘기하는 거냐? 있다고 왜 이렇게 많아? 쫄지 마시고요. 위에도요. 왜 이렇게 많아? 쫄지 마시고요. 누르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다 안 써요. 쓰는 것만 쓰면 돼요. 전혀 지장 없어요. 디자인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여기도요. 도구에도요. 자, 도구 잘 볼게요. 어떤 도구는요. 오른쪽 하단에 아무것도 없고요. 어떤 도구는 오른쪽 하단에 그렇게 삼각형이 코딱지만하게 달려있어요. 대부분 다 달려있죠. 어떤 거나 없는 것도 있어요. 간혹.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꽉 누르면 나는 뭐가 더 나와요 라는 의미예요. 오른쪽 하단에 삼각형이 달려있는 애들은 꽉 누르면 난 뭐 더 있어요. 나 숨어져 있는 거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많으면 다 숨어져 있어요. 얼마나 많으면 심지어 너무 많아서요. 얘를 누르면 뭐가 나오냐? 도구가 더 나옵니다. 안 나와? 네, 에디트 툴바. 꽉! 에디트 툴바. 여기 더 있어요. 숨겨져 있는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다 안 써요. 제가 얼마 전에 손톱깎이 세트를 봤어요. 쿠팡에서. 엄청, 10개인가 있더라고요. 전 거기서 한 2개 쓸까 말까 한데 엄청 많아요. 다 안 쓰죠? 그런 세트의 개념이에요. 다 안 써요. 몰라도 돼요. 몇 개 안 써요.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시험 볼 때 지장 없냐? 당연히 지장 없고요. 네, 디자인할 때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쉐딩 없는 기능이에요. 자, 아무튼 도구래요. 도구인데 도구들의 위치는 버전마다 다 지 맘대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포토샵은 안정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많이 멀리 가진 않습니다. 멀리 가진 않고요. 그래도 좀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아래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얘는 좀 다르게 생겼죠. 얘는 뭐냐? 포그라운드 컬러라는 거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겁니다. 왜? 디자인할 때 색깔을 입혀야죠. 자, 이 포그라운드 컬러라는 게 새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빡 찍어요. 그러면 컬러 피커라는 애가 뜹니다. 이 컬러 피커라는 애는 뭐 하는 거냐? 색깔을 선택하는 애예요. 어떻게 색깔을 선택하냐? 여기에서 내가 주고 싶은 색깔을 선택을 해요. 뾱뾱뾱뾱. 아이고, 어디 가니?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려요. 잘 보이시라고. 근데 우리 포토샵은 맨날 반항해서 이렇게 화면이 흔들려요. 가끔 어지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흔들리면 다시 들어갔다 왔다리 갔다리 할게요. 뾱뾱뾱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진한색 요 위, 도망가지 마. 진한색 여기 위, 어두운 색 여기 아래 왔다 갔다. 안 되겠구나.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하면 요게 지금 내가 선택한 색깔입니다. 그렇게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요, 신기한 거는요, 이 컬러 피커라는 거에 밖에 나가면, 여기 요 창 밖에 나가면 뭘로 바뀌냐? 스포이드로 바뀝니다. 마우스 포인터에 뭐예요? 스포이드로 바뀝니다. 뭔 얘기냐? 찍어서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찍어서. 진짜 찍혀요. 물론 하얀색과 검은색밖에 없긴 하지만 진짜 찍혀요. 왜 이런 걸 갖고 왔냐? 이런 기능이 있냐? 가져오라는 거예요. 색깔. 저거 색깔 이쁘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스포이드는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뭔 얘기냐? 진짜 중요해요. 스포이드는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프리미어가 없다가 최근에 만들었어요. 스포이드도. 네. 왜 그러냐? 갖고 와야 돼요. 색깔은요. 예쁜 거 갖고 와야 돼요. 네. 내가 예쁜 색깔을 섞어요? 아니고요. 갖고 와야 돼요. 스포이드입니다. 대부분 갖고 올 거예요. 오케이. 갖고 올 게 없으니까 좀 아무거나 선택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색깔이 세팅이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건 뭐 하는 거냐? 그냥 임시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색깔이래요. 그 다음에 얘는 이상한 거, 얘도 이상한 거 무시하세요.
자, 아무튼 얘들이 도구래요. 얘도 선택할 수 있고 얘도 선택할 수 있고 얘도 선택하고 선택된 거와 선택 안 된 거를 잘 구분해 주세요. 요게 선택된 거, 요게 선택된 거, 요게 선택된 거, 요게 선택된 거. 선택되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좀 선택된 게 황태가 바뀌죠. 그 온오프 상태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 얘가 뭐냐? 포토샵에만 있는 애들입니다. 물론 일러도 볼 수는 있어요. 옵션 바라고 합니다. 여기 옵션 바. 이 옵션 바의 특징은요, 내가 선택한 도구에 따라서 바뀌어요. 누구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옵션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옵션 바를 봐주시면요 라고 했는데 나랑 달라. 다른 도구가 선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얘에 따라 달라요. 다 다르게 나와요. 자, 얘는 당연히 메뉴죠. 파일을 누르면 아래 뭐가 쫙 떨어져요. 이렇게 쫙 떨어지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풀다운 메뉴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이에요. 알아야 되냐? 몰라도 돼요. 그냥 메뉴죠 뭐. 이렇게 누르면 아래로 쭉 떨어진다 그래서 얘들의 정식 명칭은 풀다운 메뉴예요. 마찬가지로요, 오른쪽에 화살을 품고 있는 아이와 안 품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화살표를 품고 있는 아이들은요,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야, 나 더 있다 라는 얘기고요. 안 품고 있는 아이들은 걔가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메뉴 진짜 많아요. 저는 실무를 먼저 한 5년인가 뛴 다음에 수업을 했어요. 수업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안 쓰는 메뉴 외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 이거 안 쓰는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기능은 이거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얘들이 이름이 그렇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들이 뭐냐? 얘들은 팔레트라고 부릅니다. 팔레트. 이 팔레트들은요, 아마 저랑 좀 상태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1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컬러도 열려 있을 거고 프로퍼티도 열려 있을 거고 레이어도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다 안 열려요. 안 열리는데 얘들은 팔레트라고 불러요. 이 팔레트들은 이름을 따당 더블클릭, 접혔다 열렸다 접혔다 열렸다 접혔다 열렸다 왔다 갔다 가능하고요. 어머, 컬러 옆에 스와치라고 있네요. 눌러요. 그럼 걔가 선택돼요. 탭 메뉴라고 합니다. 탭. 얼마나 많으면 탭으로도 있어요. 근데 나 이거 쓰기 싫은데? 그럼 어떡하냐? 컬러라는 글자를 뜯어요. 저 땡겨요. 뜯어요. 그럼 분리돼서 나와요. 그럼 닫을 수도 있어요. 야, 너 닫아. 마찬가지로요. 패턴. 이거 뜯어요. 글자를 뜯어요. 저 땡겨요. 닫을 수도 있어요. 야, 안 뜯고는 못 닫냐? 당연히 닫을 수 있죠. 자, 옆에 요거 석삼자 4개네. 네. 얘 정식 명칭은 햄버거 메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정식 명칭 햄버거 메뉴예요. 제가 하도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되게 얘가 또 뻥을 치는구나 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전 진심만 얘기합니다. 자, 이거 햄버거 메뉴예요. 왜 햄버거냐? 위에 버거, 빵, 중간에 패티. 그래서 얘들의 정식 명칭은 햄버거 메뉴예요. 자, 햄버거 메뉴인데 요거 메뉴를 누르면 뭐가 있냐? 애들의 어떻게 할 거예요가 있는데 저 아래 클로즈, 닫아요가 있죠.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뜯어서 닫아요. 그게 더 빠르잖아요. 네. 프로퍼티라고 있어요. 요거는 목숨과 같은 겁니다. 나 일러스트 써요. 프리미어는 프로퍼티 아직 안 들어왔어요. 프리미어는 프로퍼티 아직 없고요. 에펙은 2023년도 버전에서 프로퍼티가 생겼습니다. 나 프로퍼티 잘 안 쓰는데 잘 쓰세요. 어도비가 미는 기능입니다. 프로퍼티. 근데 아직 약간 반푼이에요. 미는 기능은 맞아요. 이게 CC 버전부터 일러에도 프로퍼티를 만들었고요. 일러에서부터 처음부터 시도했어요. 프로퍼티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 포토샵에다 들여놨고 이제 포토샵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에펙에다 들여놨어요. 그 다음 노림수는 프리미어에 언젠가 들어갈 거예요. 에펙에 들어가지고 올해 들어왔어요. 에펙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프로퍼티라는 게 뭐냐? 선택한 오브젝트에 맞춰서 걔한테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넣어주겠다는 게 프로퍼티입니다. 얘들 아우 싫어 안 쓸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눈여겨보세요. 이게 업데이트가 요즘 버전이 바뀌어요. 그럼 프로퍼티가 바뀌어요. 근데 CC 버전 하위는 없어요. 얘 없어요. 얘 중요해요. 프로퍼티 팔레트. 버려요? 닫아요? 다 닫을 거예요. 얘네도 닫아요. 얘네도 닫아요. 다 뜯어요? 야 하나하나 뜯다가 내 손가락이 너무 아프잖아. 그럼 어떡하냐? 레이어 채널 패스 옆에 있는 빈칸을 뜯어요. 통으로 빠져. 다 뜯어요. 어머 얘들은 뭐예요? 접혀있는 애들이에요. 뜯어요. 뜯어요. 다 뜯어요. 이거 없앨 수도 있어요. 팔레트. 툴바도 돼요? 이거 툴바도 돼요. 툴바도요. 여기 위에 이거 접는 거 있죠? 고기를 이렇게 뜯어요. 나와요. 닫아요. 닫을 수도 있어요. 옵션도 뜯어지냐? 옵션 여기 집 모양 앞에 뭔가 점선으로 토도도도 찍어놓은 거 같은 거 있죠?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거에서는 잘 안 보여요. 저를 확대했으니까 그렇지. 네. 여기 도도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뜯어요. 네, 이것도 뜯겨요. 얘는 닫는 거 없네? 슬프다. 이렇게 막 뜯을 수 있어요. 야, 다 뜯어놓으면 나보고 포토샵 어떻게 쓰라고?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뭐냐? 내 책상이야. 우리 집 책상에 저의 책상의 왼쪽에는 뭐가 있냐? 거울이 있어요. 조그만 탁상 거울.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 책꽂이가 있어요. 거기 잡동사니 다 꽂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왼쪽에는 뭐가 있냐? 텀블러가 있어요. 커피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나의 작업 공간 마찬가지로 포토샵에서 상단에 옵션 바가 있고요. 왼쪽에 도구가 있고요. 오른쪽에 팔레트가 있어요. 이런 구성을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내가 마음대로 막 바꿨어요. 다시 돌려내놔. 여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물어보세요. 안 보여요. 워크스페이스 없어. 어디 갔어요? 닫았는데 내 거 화면이 왜 이래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때는 워크스페이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 그거예요. 집에 저희 집에 거의 항상 왼쪽에 머그컵 안 씻은 머그컵 사용할 때만 잠깐 씻었다 다시 글로 가요. 항상 거기 머그컵이 있는데 머그컵이 거기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갔어? 한참 뒤져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항상 쓰던 게 없어요. 작업 공간. 그러면 일로 들어오면 돼요.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선 에센셜, 디폴트라고 괄호하고 돼 있죠. 포토샵을 깔면 기본이 이거예요. 근데 내가 다 망쳐놨어요. 그럼 어떡하냐? 리셋, 초기화를 걸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뭐 있는지 볼게요. 윈도우예요. 워크스페이스예요. 야 기본 말고 3D. 3D 누르지도 마세요. 왜 그러냐? 2020 이게 포토샵의 헛짓거리 중에 하나인데 포토샵이 3D가 돼요. 얘가 왜 3D 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러가 3D 하는 건 이해해요. 에펙이 3D 하는 건 이해해요. 포토샵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포토샵에 3D 빠졌습니다. 2023년도 버전에서. 진짜예요. 없어요. 쟨 사라질 거예요. 굿바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2023년도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어도비의 질문 1순위가 어디 갔어 3D 이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죄송합니다 빠졌어요 라고 나중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그게 질문 답변이에요. 3D 사라졌어요. 그래픽 앤드 웹. 그럼 뿅. 그래픽과 외부라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꺼내놓은 거래요. 별로 그렇진 않아요. 좀 뭐가 다르긴 다르죠. 그렇진 않아요. 윈도우예요. 워크스페이스예요. 모션이라는 게 뭐냐? 애니메이션이요. 야, 일러가 포토샵에 애니메이션도 돼요? 돼요. 저희 나중에 움직이는 GIF 만들 거예요. 이상한 거 있대. 여기 아래 뭐 이상한 거 떴죠. 그거 할 때 저희 이거 꺼낼 거예요.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 페인팅. 웹툰 그리는 사람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쓰냐? 클립 스튜디오 써요. 포토샵 안 써요.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뭐냐? 포토샵하고 똑같은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 브러쉬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써요. 네. 웹툰 쓰는 사람들의 99.99%는 다 클립 스튜디오 써요. 클립 스튜디오 그럼 나 쓰고 싶어요. 포토샵 배우신 다음에 클립 스튜디오는 유료밖에 없습니다. 10얼마예요. 그나마 저렴해요. 아, 요즘 올라서 20만원이에요. 네. 그거 설치하면요. 포토샵이랑 똑같네? 이러고 그냥 쓸 수 있어요. 네. 페인팅. 그래도 색칠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 그렇대요. 저희는 그냥 에센셜 할 거예요. 그 외에 팔레트가 되게 많대요. 아까 막 이상한 거 다 나왔잖아요. 그 팔레트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팔레트도 진짜 많아요. 요까지. 자. 요까지 다 되게 많아요. 여기 있는 거 다 아니야. 당연히 다. 여기 있는 거 다 아니야. 별로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오늘은 뭐를 할 거냐? 칼라, 스와치, 그라디언트, 패턴 필요 없습니다. 패턴 옆에 빈 거 뜯어요. 아침마다 이거 할 거예요. 열면 맨날 이거 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뜯어요. 닫아요. 프로퍼티는 중요해요. 앞으로 점점 이 기능을 밀 거예요. 저도 사실 일러스트에서 프로퍼티 처음에 나왔을 때 무시했어요. 뭐 이런 그지 같은 걸 만들어 놨어. 그래서 무시했는데 연수가 올라갈수록 애들이 업데이트 하는 거 보고 너 일지만다. 그리고 칭찬을 해줬죠. 포토샵의 프로퍼티는요 약간 찐득이 같아요. 뭔 얘기냐? 닫아놓으면 또 튀어나오고 닫아놓으면 또 튀어나와요. 그냥 냅둬요. 나 얘 되게 싫어하는데 냅둬요. 냅둬. 찐득이 같아요. 닫으면 또 열려요. 진짜예요. 얘 닫으면 또 열리고 닫으면 또 열려요. 그냥 냅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쓸만해요. 얘가 이것도 알려주네요. 저희 아무것도 안 했더니 야 너 지금 종이 상태네. 사이즈가 1000에 1000이네 라고도 알려주네요. 그 다음 RGB 컬러네 라고도 알려주네요. 야 그럼 내가 종이 사이즈를 바꾸고 싶어. 그럼 너는 바꿔줄 거니? 라고 종이 크기를 바꿨어요. 1200에 1200이라고요. 엔터.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꿔줍니다. 잘못 꺼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왜? 포스틱은 버리지만 얘는 컴퓨터잖아요. 네. 얼마든지 사이즈는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희생은 좀 있지만 프로퍼티 되게 괜찮은 친구예요. 그 다음 하단에 저는 찌그러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찌그러져 있지 않을 거예요.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어가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 레이어 하나로 사실 저는 작업할 때요. 저는 많이 썼으니까 포토샵을 얘도 닫아요. 얘도 닫고 얘만 꺼내놓고 작업해요. 사실 얘도 잘 닫아요. 얘도 닫고요. 레이어도 사실 잘 안 봐요. 레이어도 사실 잘 안 봐요. 그래서 레이어를 어떻게 보냐? F7, F7 이렇게 해서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필요할 때만 열어서 닫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만큼 레이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레이어가 대빵 중요해요. 여기서 동거동락 먹구자구를 다 할 거예요. 레이어 팔레트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 중간에 단축키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단축키 얘기를 할 건데 단축키는 전부 다 프로그램에 써 있어요. F7 레이어 팔레트의 단축키는 F7이래요. 다 써 있어요. 그럼 내가 단축키를 딸딸딸 외우냐?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이 누르다 보면 짜증나서 단축키를 외우게 돼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단축키는 맨날 가서 누르다가 아우 너 도대체 단축키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요. 단축키 없는 애들도 많은데요. 당연히 디자이너가 잘 안 쓴다는 얘기죠. 단축키가 있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단축키가 없는 것 자체는 잘 사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저희는 항상 오른쪽에 프로퍼티와 레이어 팔레트 이렇게 두 개만 많이 볼 거예요. 얘들을 팔레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도구, 도구는 여기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그 다음 아까부터 꺼내고 쳐다보지 않았던 언타이틀 -1 골뱅이 이거 100%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닌가? 아, 저랑 똑같겠다. 네, 60.7%. 뭔 얘기냐? 지금 현재 이 종이가 축소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100%로 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RGB, 레드가 아니라 RGB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단축키 눌러서 그런데. RGB 모드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잡아 뜯어요. 이렇게 잡아 뜯어요. 당겨요. 당겨요. 뜯겨요. 뜯겨요. 창이 분리된 겁니다. 창이. 다시 붙여볼게요. 자, 누르고 뛰지 말고 드래그 구석에다가 다시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얘가 약간 여기에 파묻히는 것 같아 이럴 때 놔요. 붙어요. 혹여나 나 포토샵을 조금 써봤는데요 배울 때 이거 뜯으라고 배웠어요. 뜯지 마세요. 10년 전에 원래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포토샵 10년 전에 포토샵은 이렇게 창이 다 뜯겨져 있었어요. CS3 버전입니다. 근데 CS5 버전에서 붙임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그 5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창이 붙어 있어요. 새 종이를 꺼내고 새 파일을 열면 무조건 다 붙어 있어요. 뜯지 마요. 제발 뜯지 마세요 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난 무조건 뜯을 거야 그러면서 뜯으신 분들이 있어요. 뜯는다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지만 뜯지 마시고 붙여 놓으세요. 네, 옛날 옛적에 나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 선생님이 10년 전에 자기는 뜯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뜯는 걸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뜯는 걸로 포토샵 계속 하시면 답답해 죽어요. 실무하다가 죽어요. 디자인 많이 하면 이거 뜯겨져 있잖아요. 손질이 막 뻗쳐요. 네. 저도 옛날에 이게 버전이 바뀔 때 붙어 있더라고요. 이놈이 야 너는 왜 붙어 있냐? 라고 할 때 저도 뜯었어요. 그러다가 뜯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붙였어요. 다시. 네. 네. 승질나요. 디자인 할 때 보면 승질나요. 붙여놔요. 자, 창이라는 게 그래요. 자, 하나만 꺼내보겠습니다. 윈도우의 캐릭터. 자주 안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연습삼아 해보는 거예요. 캐릭터. 이렇게 나오죠? 캐릭터 글자 뜯어요. 창 뜯어요. 창 뜯어요. 자, 캐릭터라는 글자를 쥐고 프로퍼티에 데려다가 이렇게 파란색 네모로 감싸기. 놔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옆에 탭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몇 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팔레트를 꺼낼 때가 있어요. 거의 안 꺼낼 거예요. 왜? 프로퍼티가 다 할 거거든요. 근데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글자 다시 캐릭터 뜯어요. 그 다음 프로퍼티에다가 끌어서 윗줄에 파란 줄 한 줄 생겼을 때 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기 위에 한 줄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나 그럼 얘 패러그래프도 얘도 갖다 넣을래요. 뜯어요. 거기다가 탭 또는 한 줄.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도구는 이게 다예요. 도구는. 이게 다인데 그냥 도구바를 뜯을 거냐 다시 갖다 붙여 넣을 거냐 이 차이예요. 어떻게 뜯었다 붙여 넣냐? 뜯어요. 가끔 이거 뜯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취향입니다. 취향이에요. 자, 어떻게 다시 붙이냐? 이거 갖다 대면 파란 줄 한 줄이 떠요. 파란 줄 한 줄. 그때 놔요. 붙어요. 여기 뜯었다 붙였다가 돼요. 얘들은 되게 잘 붙어요. 네.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면 이 말이 뭔 말이냐? 너의 탭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이에서 파란 줄 한 줄인 게 무슨 의미냐? 나 고기 꼽사리 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필요 없어요. 저희는 레이어랑 프로퍼티 둘만 친하게 지낼 거예요. 네, 그런 거 갈아 붙이면요 닫아도 돼요. 네, 닫아도 돼요. 집에서는 이거 좀 마음대로 세팅하세요. 어차피 학원 오면 맨날 리셋돼요. 그치만 집에서는 한번 세팅하면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자, 이제 레이어 팔레트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내일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 예제부터 들어갈 거예요. 레이어부터. 그러면서 저 예제를 꺼내서 설명드리고 할 거예요. 그 전에 레이어 팔레트라는 것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레이어 팔레트는 현재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종이만 꺼냈어요. 근데 백그라운드라는 게 생깁니다. 이 백그라운드라는 게 뭐냐? 여러분 테이블,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이 있어야 그 위에 종이를 얹고 뭔가 작업을 하겠죠. 바닥을 뚫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닥이에요. 그냥 밑바닥. 신경 쓰지 마시란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다 낙서하면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요. 쓰면 안 돼요. 얘는 냅둬야 돼요. 그대로 깨끗하게.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바닥 말고 다른 거 하나에다 무언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요 모양 휴지통 옆에 있어요. 요게 뭐냐? New Layer라는 버튼입니다. 요거 얘를 뿅 눌러요. 빡. 그러면 Layer 1이라는 게 생깁니다. 또 눌러요. Layer 2, 3, 4, 5, 6 계속 만들어줘요. 상관없어요. 나 만들었는데 취소할래. 취소. 이건 포토샵만 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공통이에요. 나 돌아갈래.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컨트롤 Z입니다. 혹시 포토샵을 예전에 해보셨던 분들, 포토샵이 CC가 달리기 전에는 컨트롤 Z를 누르면 취소했다 복원했다 취소했다 복원했다 취소했다 복원했다라서 컨트롤 알트 Z였어요. 옛날 옛적 호랑이 남배 피던 시절에는. 지금 아니에요. 그냥 취소해요. 혹시나 옛날 버전 쓰셨던 분들은 그냥 컨트롤 Z가 취소해요.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바뀌었어요. 정신 차린 거죠. 얼마나 불편해 죽을 뻔했는데. 컨트롤 Z 만든 거 취소되죠? Z 아예 취소되죠. 근데요, 나 막 만들고요, 취소 했는데 어머, 너무 컨트롤 Z를 많이 눌렀어요. 이거 내 컴퓨터에서도 돼요. 내 컴퓨터든 다른 프로그램이든 다 돼요. 프로그램 공통입니다. 프리미어, 에펙, 포토, 일러 다 돼요. 한글, 파워포인트 다 돼요. 포토샵만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가끔 제가 이거 알려드리면 얘만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돼요. 자, 너무 취소를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냐? Shif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Shift Z. 되돌리. 요 단축키를 눈여겨봐 주세요. Shift. 포토샵의 단축키들은 대부분 적용이 있고 해제가 있어요. 대부분 적용의 단축키에 Shift가 추가되면 되게 해제해요. 했다가 취소했다가가 있거든요. 취소는 대부분 Shift예요. 어도비 프로그램 공통입니다. 포토, 일러, 프리미어 애들이 대부분 컨트롤 Z면 컨트롤 Shift가 해제고요. 컨트롤 G가 그룹이면 컨트롤 Shift G는 그룹 해제예요. 되게 다 그래요. 프리미어, 에펙 애들 다 그래요. 물론 프리미어, 에펙에는 단축키가 잘 없긴 해요. 네, 해제할 게 잘 없긴 하죠. 아무튼 Shift가 되게 해제예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 시프트 Z 눌렀더니요, 취소된 거 다시 복원돼요. 왜 설명드리냐?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하다 잘못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Shift만 눌러서 다시 가면 복원돼요. 자, 하나만 남길게요. 다른 단축키는 많이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요 단축키는 꼭 말씀드립니다. 컨트롤 Z. 자, 레이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는데 저 레이어라는 게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얘는 허연데요. 얘는 뭔가 망점이 있어요. 뭔가 망점이 보여요. 나 쟤 좀 보고 싶어요. 자, 백그라운드라는 거에도요. 뭐가 달려있냐? 눈이 달려있고요. 레이어 1이라는 거에도 눈이 달려있어요. 자, 백그라운드라는 거에 눈을 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만 보이는 겁니다. 레이어 1만. 망점이 있어요. 내가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는데 쟤들은 저기에다 점을 찍어놨네. 이게 포토샵에서 의미하는 투명입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명색고 아무것도 없어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얀색은 하얀색이 칠해진 거예요. 백그라운드는 하얀색이 칠해진 거예요. 그치만 나 진짜 투명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는 걸 포토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일러스트 이렇게 표시 안 해요. 프리미어도 안 해요. 에펙트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안 하는데 얘만 그래요. 얘만. 나 진짜 명색고 투명해. 그래서 이걸 포토샵에서 많이 본 사람들이 에펙하고 프리미어에서 야 니네도 표시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 반에 프리미어랑 에펙이랑 다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는 거 어도비 거 인디자인만 안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만간 깔 거예요. 네, 그것만 안 깔려 있어서 나 프리미어랑 에펙 기능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돼요. 네, 그것도 하기 때문에 네, 뭐든 물어보셔도 돼요. 일러 물어보셔도 돼요. 뭐든 물어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시네마 4D도 깔려 있어요. 저희 반. 학원 통째로 통틀어서 제일 많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게 저희 반입니다. 사양도 제일 높아요. 그래서 자, 아무튼 잡설이 길고요. 자, 이게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백그라운드에 레이어 켜줄게요. 이래야지 눈이 편안하죠. 자,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백그라운드 클릭, 백그라운드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레이어 1 클릭,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고요. 백그라운드 클릭, 백그라운드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레이어가 선택된 거를 봐주셔야 되고요. 레이어 1 클릭,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 레이어 1한테 드디어 점 하나 찍으러 갈 거예요.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뭘로 점을 찍을 거냐? 자, 도구 처음 써봅니다. 브러쉬라는 애가 있어. 얘입니다. 브러쉬. 요거에 그냥 누르면 돼요. 꽉 누르면 브러쉬, 펜슬 뭐 있죠. 가끔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다른 거 누르시기도 하는데 이거 브러쉬예요. 브러쉬. 그냥 누르면 돼요. 꽉 안 눌러도 돼요. 그냥 훅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라는 도구는 사실 나 브러쉬로 뭐 그렇게 그림 그릴 거 아닌데, 그치만 이 브러쉬는요 옆에 있는 애 선택해 보세요. 브러쉬 옵션이 있고요. 얘 선택해 보세요. 브러쉬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 다른 거 지우개 요거 브러쉬 옵션이 있고요. 얘 브러쉬 옵션이 있어요. 브러쉬는요, 다시 브러쉬 클릭. 브러쉬는요, 브러쉬를 많이 써서 브러쉬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도구들의 옵션이 전부 다 브러쉬이기 때문에 브러쉬를 아셔야 됩니다. 저희도 꽤 많이 써요. 얘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보조 도구로 많이 씁니다. 브러쉬 뭐 하는 거냐? 그림 그릴 때 써요. 똑똑하죠? 마우스 갖다 댔더니 얘가 뭐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죠. 똑똑한 애들이에요. 자,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합니다. 요게 붓의 색깔이에요. 내가 물감을 찍은 거예요. 색깔 마음에 안 드는데? 색깔 클릭. 여기서 색깔을 찍어주고 그 다음 여기서 색깔을 한 번 더 찍어서 New에 있는 게 내가 선택한 색깔. 오케이요. 그럼 옛날 옛적 기억을 떠올려서 미술 시간에 붓을 들었어요. 물감을 찍었어요. 붓에 뭐가 있어요? 크기가 있죠.
대빵 큰 붓도 있고 코딱지만한 붓도 있고 그 사이즈가 상단의 옵션에 있습니다. 요거 13.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붓의 크기요. 그럼 13이란 단위가 뭐예요? 픽셀이요. 그만한 크기가 얼만데요? 마우스 화면에다 갖다 대보세요. 흰 종이에다. 땡그라미 보이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가 안 보여요. 왜? 캡스락이 켜져 있으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입니다. 캡스락이 꺼져야 동그라미로 보여요. 캡스락이 켜지면 동그라미 안 보여요. 자, 이 크기는 여기 옆에 화살표 있어요. 13 옆에 화살표 눌러요. 13을 클릭해도 돼요. 화살표. 자, 얘가 뭐냐? 사이즈, 붓의 크기예요. 붓의 크기, 붓의 크기. 키워요. 그리고 가서 확인해요. 이만한 거구나. 키워요. 가서 확인해요. 아, 이만한 거구나. 크게 해주세요. 하드니스라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냅둘게요. 0이래요. 냅두죠 뭐. 이 아래는 뭐냐? 붓의 기본값입니다. 특이한 브러쉬 되게 많아요. 자, 화면에다가 한 번만 빡 찍어주세요. 클릭. 뭐 이렇게 애가 티미하게 들어가? 왜 이러냐? 하드니스라는 값이 있어요. 요게 부드러움의 정도예요. 이게 강도예요. 강도. 강도가 빵이라 부드럽게 칠해진 거예요. 100. 옆에다가 빡! 한 번만 찍어요. 한 번만.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하드니스가 100이면 요렇게 칠해집니다. 붓이래요.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동 툴입니다.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기능의 99%를 차지하는 이동 도구입니다.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진짜 많이 써요. 대개 브러쉬로 칠하고 이동도구 선택하고요. 대개 글자 쓰고 이동도구 선택하고요. 뭐하고 이동도구 선택하고요. 맨날 이동도구 선택해요. 어라? 내 거가 뭐가 이상해요. 안 돼요. 그러면 이동도구가 선택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동도구. 이동도구는 뭐 하는 거냐? 선택된 레이어를, 레이어 1이죠? 자, 여기 레이어 1에 여기 미리 보기 보세요. 아유, 미리 보기도 코딱지만한데 어떻게 보라 그래. 좀 더 크게 보여드리자면, 네, 작게 보세요. 작게 보시고, 그래도 혹시나 나 좀 더 크게 보이게 해줘.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예요. 여기가. 자, 옆에 메뉴 3D 다스, 요거 메뉴라고 말씀드렸죠. 햄버거 메뉴. 레이어 옆에 있습니다. 레이어의 메뉴예요. 거기에 보면 팔레트 옵션이라고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팔레트 옵션. 거기에 야, 누가 이렇게 작게 보래. 크게 보자. 크게 보자. 크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왕방울만하게 보여줍니다. 아, 보기 시원하죠. 나 눈이 잘 안 보여. 제가 이제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실제로 집에서 작업할 때 힘들어 죽겠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다초점 렌즈를 해야 되나. 저처럼 나이 들어서 병원에서 노안 검사해서 노안이 오셨네요 라는 거 아니면 애지간하면 기본 모드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디자인을 하면 레이어가 200개 300개 막 생겨요. 이거 큰 걸로 보잖아요. 답도 없어요. 네. 몇백 개 생겨. 물론 수업 시간에 아무리 많아봤자 10개 이상은 안 넘어가긴 하는데 실제 디자인하면 200개 300개 막 달려요. 이걸로 보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이걸로 보는 걸 권해드리긴 합니다. 여기 칠해졌죠. 1번 선택된 레이어에 작업되는 거예요. 레이어라는 건 그 레이어에 선택이 돼 있으면 그 레이어에 작업된대요. 자, 그럼 테스트 해보죠. 뭐 레이어 새로 만들어요. 뿅. 새 거가 선택돼 있어요. 선택된 거, 안 선택된 거, 선택된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파란색으로 완전히 표시해줬는데 요즘은 얍실하게 표시해요. 옛날에 새파랗게 표시해줬거든요. 요즘 약해요, 표시가. 선택된 거. 자, 그 다음 또 브러쉬로요. 요번엔 다른 색깔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했어요. 색깔 뿅 단색. U에 선택된 색깔이 U에 올라온 색깔이 선택된 색깔이에요. 오케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빵 찍어요. 이제 얘 설명드릴게요. 이동 도구입니다. 자,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동그라미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레이어에 걔가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레이어가 먼저 선택돼야 됩니다. 내가 그 레이어에다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걔를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이동 도구예요.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 1번 선택된 레이어를요. 얘를 움직여요. 화면에서 끌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움직입니다. 얘만 따로. 왜?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 뒤에 있는 거 이 동그라미 움직이고 싶어요. 앞만 마우스를 갖다 대서 쟤를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무조건 얘만 움직여요. 왜?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이걸 일러스트를 먼저 하신 분들은 힘들어해요. 왜 내가 찍은 게 선택되게 해줘? 얘는 안 그래요. 포토샵은 레이어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럼 얘를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레이어를 선택이요. 클릭.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걔만 따로 움직여요. 레이어라는 게 있대요. 1번 그 레이어에다가 무슨 작업이든 할 거면 일단 그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동할 거예요, 회전할 거예요, 뭐 수정할 거예요. 내일 할 게 그거거든요. 회전하고 수정하고 이동하고 복사하고. 그거를 할 거라면 반드시 레이어가 우선시돼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내일 또 할 거예요. 근데 내일은 이렇게 레이어를 저희가 만들 일이 거의 없어요. 포토샵에서 사실 포토샵 디자인하면서 레이어 만들 일 없어요. 레이어가 자기가 알아서 생겨요. 자기가 알아서 생겨요. 처음에만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레이어를 만들게요. 레이어를 선택해서 동그라미 찍어보세요. 이러지 나중에 레이어 안 만들어 자기가 알아서 툭툭툭 뱉어요. 레이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게 포토샵이래요. 저장 좀 해볼게요. 동그라미 2개밖에 안 찍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나의 첫 작품이죠. 저장 좀 해볼게요. 어떻게 저장하냐? 상단의 메뉴바의 파일에 세이브, 모든 프로그램 공통 저장은 컨트롤 S입니다. 클릭이요. 어디다가, 이거 여러분들은 안 뜰 거예요. 저는 얘도 뜨지만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때나 저장하면 어떻게 되냐? 날라가요. D 드라이브예요. 옆에 있어요. D. 반드시 D에다가요.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내 이름으로 된 폴더예요. 어떻게 만드냐? 오른쪽 새 폴더예요. 본인 이름이야. 전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PSD라는 확장자로 저장합니다. 파일명 동그라미밖에 안 그렸거든요. 동그라미 저장. 오케이. 오케이 눌러야 돼요. 한 번 더 떠요. 오케이 안 누르면 어떻게 되냐? 저장 안 돼요. 그게 포토샵 원본 파일이라는 겁니다. 포토샵 원본 파일은 걔가 어디다 갖다 쓰는 거냐? 아무 때도 못 써요. 포토샵에서만 열어요. 그거와
내가 인터넷에 나 잘했어요 라고 올릴 버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게요. 수업은 굉장히 천천히 설명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느려? 라고 약간 왜 이렇게 느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느리게 해요, 처음에. 그러다가 점점점 속도를 붙여서 진도는 못 나간 적이 없어요. 다 나가요. 시간이 남을 때도 있어요, 가끔. 진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남으면 막 별의별 거 다 해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할 거고요. 제가 오늘은 안 돌아다녔지만 내일은 이 정도 속도는 아니에요. 오늘은 막 이상한 것만 했으니까 그런 건데 내일은 조금 더 빨리, 엄청 빠르진 않지만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좀 제대로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자리는요.